교사로 평생 일했는데 퇴직 5년 후 남은 건 고작 3천만 원? 서론 누구나 맞닥뜨릴 현실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평생을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일이 없지? 이 말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툭 던지듯 자주 하는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처럼 정년까지 충실히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건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의 집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님, 형제 아니면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난 정년까지 다니면 괜찮겠지. 연금도 나오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런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자식들도 계속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은퇴는 마냥 쉼표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평생 일한 사람이 은퇴 후 5년 만에 자산이 바닥나기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미래를 막을 수 있을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퇴직 후 남은 건 왜 적을까?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을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하나만 믿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출신들이 그렇죠. 나는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본 거예요. 연금이 매달 20만 300만 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65세부터 나오거나 중간에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돈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길어졌어요. 이제 80세, 90세까지 사는 건 당연하고 100세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시대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는데 수입은 급격히 줄어든,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된 의료비, 자녀 결혼, 노후 주거비 등, 투자를 안 했거나 잘못해서 손해본 경우도 많음. 노후 준비라고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음. 이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33년간 교직 생활, 퇴직 후 5년 만에 잔고 3천. 이건 실제로 상담받은 한 중학교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정년 퇴직 때 퇴직금이 약 2억 원 정도 나왔고 연금도 매달 230만 원가량 받기 시작했어요.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자식도 다 컸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은퇴 5년 후 통장에는 3천만 원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 결혼 비용 7천만 원, 10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5천만 원, 여행 및 여가 비용 연 1천만 원 이상, 치과 치료 등 의료비 1천만 원, 월 생활비 평균 400만 원 연금 퇴직금 보충. 아니, 내가 그렇게 막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라지지? 이분은 깜짝 놀라며 저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미 65세가 넘은 나이에 수입을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이에요. 사례 2. 55세 퇴직, 조기 은퇴의 함정.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55세에 자발적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지쳐서 쉬고 싶었고 부모님도 아프셔서 돌봐야 했거든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분은 연금을 60세부터 받게 되니 그 사이 5년 동안은 무연금 기간이었죠. 이게 함정이에요. 퇴직 후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5년 동안 부모님 병원비, 요양원비로 3천만 원, 본인 건강검진 및 수술비 1천만 원,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5년이면 1억 8천만 원. 결과적으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퇴직금도 바닥. 심지어 이후 생활도 빠듯해졌고 다시 단기 알바라도 하려 했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교직분이니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례 3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으로 몰빵한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남편이 교사, 아내는 전업주부였던 부부입니다. 두 자녀가 각각 해외 유학과 대학원 과정을 밟았고 결혼할 때 집 마련 지원까지 해주셨죠. 그때 쓴 돈이 약 2억 5천만 원. 퇴직금과 예금이 거의 다 들어갔고
남은 건 월 250만 원의 연금뿐.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두 부부가 모두 고혈압, 당뇨를 앓기 시작했고 의료비와 보험료가 월 60만 원이 넘으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결국 이 부부는 전세 살던 집을 반지하 월세로 옮김.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요청. 여유로운 노후는커녕 더 오래 살면 민폐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퇴직 전 10년 수입원 다변화 시도. 강의, 콘텐츠, 장문, 온라인 플랫폼 활용. 퇴직 후에도 연결 가능한 2차 커리어 모색. 단순한 투자보다 나의 기술을 자산화하는 게 중요. 2. 자녀 지원은 선을 그을 것. 결혼교육 지원은 일정 한도를 정해야. 본인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도 부담스러워함. 자녀에게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교육할 것. 3. 연금 외 수입 구조 마련. 월세 수입, 임대형 부동산, 소액 분산 투자 ETF, 채권, 안정적 배당주 등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 구조가 있는 자산 마련. 4. 의료비 대비 앤드 보험 설계 재점검. 60대 이후 필요한 실비, 건강보험 재조정.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만 유지. 5. 소비 구조 점검 및 주거 전략 수정. 월 지출을 수입에 맞춰 줄이는 습관. 거주하는 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집을 선택. 앞선 글에서 은퇴 후 재정 문제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정서적 측면과 건강 삶의 만족도라는 주제를 이어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건강한 신체와 인지력.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은퇴 후 삶의 질 왜 돈만으론 채워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편안한 쉼의 시간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엔 쉬고 싶었는데 너무 심심해요. 연금은 나오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골골하니 우울해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역할 상실이 주는 정신적 충격.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죠. 교사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퇴직자가 됨. 공무원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전직 아무개가 됨. 심리학적 근거. 미국 심리학 KPA에서는 이 현상을 역할 정체성 붕괴롤 아이덴티티 컬랩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사회 속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오기에 그걸 갑자기 잃게 되면 우울, 불안, 무기력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은 퇴직 후 13년 사이로 이는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취미, 봉사, 새로운 학습 등을 통해 대체 역할을 만들어야 함. 일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을 재구성해야.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연결과 활동성이 유지되어야 함. 2. 신체인지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프면 끝이다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죠. 과학적 근거.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 SARCOPENIA, 인지 저하,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 60대 이후 신체 활동이 급감하면 근육량은 매년 12%씩 감소.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0%더 높음. 또한 인지 기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뇌도 쓰기를 멈추면 점점 퇴화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책도 안 보고 대화도 줄고 활동이 없으면 치매나 우울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해결 방안.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실천.
브레인 게임, 퍼즐, 독서, 글쓰기로 뇌자극. 사회적 교류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 WHO 보고서 기준. 3. 행복한 노후는 관계에 달려 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연구 데이터.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75년간 추적 결과.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1순위는 인간관계. 외로움은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고 심혈관 질환 및 치매 위험을 2030%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음. 브리검 영 UNIV. 해결 방안. 은퇴 후에도 친구, 지역사회, 가족과 적극적 연결 유지. 소모임, 독서클럽, 자원봉사, 종교 커뮤니티 참여.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 노후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 그래서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돈만 모으는 노후 준비는 이제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이에요. 항목 준비 방향. 경제적 준비 퇴직금연금 외 수입원 확보, 지출 최적화. 정신적 준비 역할 재정에 새로운 목표 설정. 신체적 준비 건강 유지, 생활 습관 개선, 운동 습관화. 마무리하며 100세 시대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다. 이제는 70세가 노인이 아닌 시대입니다.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중요해졌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남은 30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당신이 앞으로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누리는 노후를 꿈꾼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노후의 방향을 바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